네, 이승석의 히든 전략. 와우넷 이승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지수가 조금 상승폭을 코스피는 줄고 코스닥은 하락 반전했네요. 뭐 끝까지 하여튼 갑갑합니다. 그래서 예. 올해 증시의 그 단면을 오늘 하루에서만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뭐 거래일수로 오늘 빼면 이제 이틀 남았죠. 뭐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이면 이제 올해 증시가 이제 마감을 하겠는데 올 한 해를 놓고 본다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1월 2일 날 시초가 지수 이후에 현재까지의 동향을 본다면은 연봉 차트를 볼 때 지금 국내 증시는 손실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수익이 나도 시원찮은 판인데 올 한 해를 놓고 본다면 약 한 3% 정도는 그 시초가 대비해서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1월 2일 날 시초가가 2013포인트 정도권이었는데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1950포인트를 약간 하회하고 있으니까요. 대략 뭐 3% 정도는 뭐 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직전 4년간을 놓고 본다면 우리 증시가 뭐 거의 답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위아래 상하 변동성이 거의 없는 상태로 다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뭐 시장이 좀 답답한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한 가지 좀 고무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수급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갖다 매수해주고 있고 또 선물 매수가 5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고 또 국내 기관들의 주식 매수가 지금 현재 꾸준히 유입되면서 그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오히려 배당락 전보다도 오히려 배당락 이후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냐라는 점하고 글쎄 보통 이제 1월 달에 되게 되면 신년효과와 1월 효과라는 얘기가 뭐 이렇게 시장에서 자주 시사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게 이제 실상은 그 별로 이렇게 1월 효과라고 해가지고서 강력한 증시 상승이 나온 경우가 별로 없고 유명무실 그러니까 뭐 소문만 무성하지 뭐 실제 먹을거리가 없는 경우가 좀 그런 게 많았었죠. 몇 개 있어요. 산타랠리, 제뉴얼리 이펙트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실상 보게 되면 안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런 경우가 월등히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의 수급을 놓고 본다면 역시 뭐 지금 당장의 시장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런 수급이 계속 유지되고 누적된다면은 연말보다는 내년 1월 초 정도쯤에서는 지수가 한 번 정도 더 움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럴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이슈거리나 이벤트가 있냐라고 놓고 본다면 일단 뭐 4분기 쪽에 대한 국내 기업의 실적이 이전 3분기보다 좀 나아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가지고 또 미국의 최근 경제 지표 좋죠. 또 중국 쪽에서도 연말 연초 정도 물론 뭐 연말이라고 해봐야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만 올해 내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내년 초 정도쯤에서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착이 나오지 않겠냐 등등 여러 가지 좀 기대 심리를 가져볼 만한 이슈거리들이 포진돼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뭐 국내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지금 단기적으로 다 바로 증시가 올라갈 걸 기대하는 수급을 보이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그 내년 초나 또 아니면 다음 주 쪽을 좀 기대하는, 그러니까 배당락 이후를 오히려 기대하는 정도의 수급은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은 어쨌든 지수의 움직임은 그다지 뭐 활발하진 않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거래소 코스닥 양쪽 모두 다 상승 종목 숫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에 거래소 쪽 상승 종목 숫자가 좀 줄긴 했습니다만 올라가는 게 470개, 보합이 75, 그다음에 하락 종목 숫자가 320개니까 상승한 종목 숫자가 월등히 많죠. 코스닥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종목 숫자가 한 540개, 하락 종목 숫자가 430개니까 역시 지수가 현재 코스닥은 보합권까지 내려앉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오르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체감 지수는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지수는 이런데 왜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이 그래도 좀 많냐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쇼커버링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연말에 최근 들어가지고서 국내 기관은 물론이거니와 외국인들의 수급의 매수도 역시 좀 잘 성격을 갖다 파악해 본다면 신규 매수의 유입 가능성보다는 역시 이 공매도가 국내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절대적인 큰 손은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에 이제 배당락을 앞두고 역시 이제 그 쇼커버링 움직임이 활발하다 보니까 낙폭과대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일 증시가 시장 지수 대비해서 종목들 동향은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강력한 패권을 가진 국가는 없지만 춘추전국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군요. 그 업종별 종목별 특징도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어떤 네. 업종과 종목이 눈에 띕니까? 제가 말한 것보다도 더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고마워가지고 웃었습니다. 예. 예, 춘추전국 시대 좋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갑작스럽게 정리해 주시니까 아주 당황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종목과 업종 간의 동향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오늘이 아시다시피 이제 뭐 오늘 하루 종일 배당 얘기 들으셨으니까 뭐 너무 뭐 지겨울 테니까 뭐 제가 뭐 그때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또 언급하면은 똑같은 얘기 반복일 것 같고요. 일단 배당을 주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이죠.
뭐 배당이야 뭐 기업들이 많이 주냐 적게 주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많은 수의 종목들이 배당을 주니까요. 근데 이제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이 시장보다 양호한 게 오늘 시장에서도 특징이라면 특징이 있고요. 최근 이제 한 가지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냐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배당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고려한 투자 전략이 수급상에서 녹아나지가 않고 있거든요. 과연 왜 이러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서의 배당은 아예 포기했다는 말까지 돌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물론 배당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 배당 수익률을 기대한다면은 그 수준을 기대한다면 한 1%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죠. 근데 요즘에 이제 아시다시피 환율 변동성이 워낙 큽니다. 뭐 하루에만도 환율이 뭐 1%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렇죠. 예, 원화 가치가 안정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만약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또 잘 나오게 되면은 원화 가치가 한 1% 정도 약세 보이는 건 아주 뭐 식은죽 먹기식으로다가 워낙 급변동성이 나오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배당을 기대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배당 노리고서 들어갔다가 오히려 환율이 1% 원화가 약세 보이면 배당 수익 1%가 고스란히 훼손이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배당을 갖다가 거의 노리지 않고 있고요. 하지만 국내 기관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책 금리가 이제 2%대로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역시 뭐 단기간에 한 1, 2%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면 국내 기관들 입장에서는 뭐 적은 수익이 아니겠고 그렇죠. 환차순에 노출될 리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달러 베이스 쪽으로 바라보는 외국인들은 배당에 대한 매력이 없는 거고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뭐 액면가들의 원화 베이스로다가 시장을 보니까 배당 매력 1, 2%도 결코 작은 수익이 아니다 보니까 최근에 실제 국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배당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죠. KTNG나 뭐 GKL이나 이런 종목들을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선주까지 포함해가지고 매수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본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기왕 배당을 줄 쪽이라면 기관들이 매수하는 쪽이 아무래도 내년 초에 주가 회복력도 빠를 수 있다고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서 뭐 마지막 남은 몇 분 동안에 내가 배당을 좀 노려볼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관들이 최근에 많이 매수한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섬유, 의복,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도 일부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종목군을 중심해서 오늘 업종 상승률 상위를 갖다 랭크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잘 보게 되면 역시 내수주 쪽이 수출주 쪽보다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을 따진다면 내수주 쪽이 수출주에 비해서 배당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뭐 메가스터디 같은 종목이 요즘에 저점에서 좀 반등을 한다든지 뭐 SFA 같은 경우도 한 2% 이상 정도의 배당을 주는데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고 제가 지난 그 24일 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소형주 중에서는 서원인텍 같은 종목이 한 3% 정도 내외의 배당이 기대된다고 했는데 그런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전자결제주가 이제 오늘 정책 수혜화되어서 중국 쪽에 대한 이 매출 기대감 때문에 강세를 보이는 게 코스닥 쪽 업종의 특징입니다. 예.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특징 살펴봤고요. 이번에 아시아 증시 움직임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시아 증시는 이제 그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크리스마스임에도 불구하고 중국하고 홍콩하고 일본, 대만 증시 이 3국은 열렸고요. 일본 증시는 어제는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이 됐고 오늘은 전제 강보합선 정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주 증시는 오늘 이제 박싱데이로다가 이제 하루 쉬입니다. 이게 박싱데이가 뭐냐면 크리스마스 다음 날 이제 하루 더 쉬는 날을 갖다가 우리가 박싱데이라고 하는데 뭐 호주 증시 쉬는 가운데 홍콩 증시도 오늘 휴장이고요. 중국은 어제 이제 뭐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임에도 불구하고 장이 열렸었죠. 3% 급등했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하면서 1.6% 강세 보이면서 직전 고점 수준까지 거의 빠른 회복을 나타내주고 있고 대만 증시가 0.6%, 그다음에 싱가포르이 보합권 정도, 인도네시아 증시도 오늘 휴장인 가운데 인도 증시는 강보합권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 증시가 오늘 0.1%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시아 증시 전체로 놓고 본다면 뭐 중간 정도, 역시 뭐 위로 달리지도 않고 요즘에 아래로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계속 중간 정도만 달리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비슷한 움직임에서 한국 증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력 없습니다. 예, 매력이 올해는 없었죠. 예. 또 지표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연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 큰 임팩트를 줄 만한 지표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오늘은 뭐 미국이나 유럽 중 모두 다 이제 경제 지표 발표가 없습니다. 특히 유럽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박싱데이로다가 오늘 휴장이고요. 영국, 예. 프랑스, 독일 다 쉽니다. 오늘 미국은 열립니다. 미국 증시는 열리는데 뭐 과거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날 이후에 연말 마지막 거래일, 미국은 우리는 30날까지 장이 열리고
마감하지만 31일까지 미국은 열리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연말에는 좀 한가한 가운데 이전보다 거래가량이 줄는 가운데 뭐 작은 변동성 올라가도 뭐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예. 내려가도 뭐 크게 내려가지 않는 이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한 해 북클로징 했다, 이제 수익을 갖다 마감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미국 증시는 이제 올 한 해 증시 분위기는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주까지 큰 이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그러니까 월말에 나오는 경제 지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대부분 다 나왔죠. 그래서 미국의 GDP도 발표가 됐고, 또 개인 소비, 개인 지출 등 전부 다 대부분 중요한 지표가 다 나온 가운데, 다음 주에는 뭐 건설 관련 지표 일부만 나올 예정이니까 큰 이벤트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뭐 러시아 문제도 요즘에 좀 그 위험도가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가면서 좀 안정성을 찾아가고 있고, 실제 어제 크리스마스 날 러시아 증시는 개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개장 중에 강세를 보였으니까 좀 그래도 러시아 문제도 이전보다는 우려가 좀 완화되고 있고, 그리스 문제도 다음 이제 3차 투표까지는 또 이제 시간을 좀 벌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연말 연초까지 뭐 큰 이벤트는 없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1월 첫 주로 넘어가게 되면 미국의 이제 12월 고용 지표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 지난 11월 정도의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발표될 경우에는 1월 후반부에 그 포진돼 있는 FOMC 회의에서 또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또 작용될 수 있다 보니까 이쪽이 좀 중요할 수는 있어도 그 이전까지는 뭐 강력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24일 날도 예상드린 대로 큰 변동성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 우리 증시 쪽에다가는 뭐 중립 이상 정도 영향을 주지 않겠냐고 했는데 뭐 그 정도고요. 오늘 밤에도 뭐 비슷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좀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수치상으로요. 예, 일단 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증시가 바닥을 통과하게 되면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보통 21선 이상권 정도에선 주식을 사는데요. 이제 21선권 정도에 근접을 하고 넘어오니까 이제 외국인들 주식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지난 24일 날은 한 500억 이상 매수를 했고요. 오늘 현재 시간 470억 원 정도 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들은 저점을 통과할 때 수급의 가장 키포인트는 선물 매수가 들어오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도 현재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규모가 한 2,200계약 정도 되고 있고, 5거래일 연속적으로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매수 규모도 작지가 않아가지고 한 11,000계약이니까 돈으로 환산한다면 약 한 1조 3천억 원 되는 규모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국내 기관들의 주식 매수가 아주 그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관들의 그 주식 매수는 11거래일 연속적으로 거래소 쪽에 현재 주식을 매수하고 있고요. 규모가 적지가 않습니다. 누적 규모로다가 11일 연속 들어오면서 2조 7천억 원 가까이까지 들어오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매수가 단기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같은 기간에 매도했던 거에 규모에 대비해서 국내 기관의 매수가 더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더 팔았을 텐데요. 개인 투자자들도 같이 동반해서 현재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연기금 그리고 투신, 뭐 국내 증권사 가릴 것 없이 다 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뭐 현재 금융투자사 쪽이 한 500억 정도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신권이 한 580억, 연기금이 현재 시간에 한 850억이니까요. 고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얘기 드린 대로 이제 금융투자사 쪽이 계속 최근에 가장 많이 샀는데, 쇼커버링. 예, 그렇죠. 뭐 상품 개정을 통해서 쇼커버링 물량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 뒤늦게 연기금 쪽의 매수가 좀 강한데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보통 이제 연기금은 연말 쪽에서는 이제 운용사 변경이라든지 또 포트 변경 이후에 연초에 주식을 갖다 대거 내다 판 예가 별로 없다 보니까 내년 초에 되게 되면 다시 운용사 선정하고 좀 매수량이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가지고 당분간 연기금 쪽에서 매수하는 종목들을 좀 짧은 기간에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전체적인 합성 비율로 보는 수급 동향을 좀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이 차트를 갖다 만들어서 보낼 때보다는 현재 더 좋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일시적으로다가 12월 18일 날 일시적으로다가 종합주가 지수가 1900포인트 이탈한 후에 현재까지 수급이 좋아진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반등권 내에 있는 수급이,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수급이 금일도 유지되고 있어가지고 어떤 뭐 뚜렷한 하락 징후성 움직임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가지고 오늘 수급도 외국인들 뭐 나쁘지 않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도 큰 변화 움직임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정체돼 있어서요. 일단 뭐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권역에 오늘 근접했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196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금일 장중에 1955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왔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술적 저항 구간에 약 한 5포인트 차로 근접을 했었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월요일 날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뭐 어느 정도 수준에서 끝날지 몰라도 월요일 날은 일단 아침 시초가 쪽에서는 지수가 차감돼서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깎여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합에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본다면 글쎄 작년도 배당 수익률을 갖다가 감안을 할 때 대략 한 1.2% 정도 내외의 지수가 내려서 시작하는 게 이제 보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인위적인 배당락은 원래는 아닌데 이제 이전 배당 수익률을 기초로 해가지고 시장이 그렇게 시세를 형성하는 거죠. 원래 뭐 그 현금 배당은 배당락이 없는 거고요. 주식 배당에서는 배당락이 있는데 현금 배당의 경우에도 이전 수익분만큼을 보통 내려앉아가지고 시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오늘 만약에 종합주가 지수가 1950포인트에서 끝난다면은 월요일날 시초가 지수는 대략 한 1930포인트 정도에서 시작하면은 그게 보합인데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전 이론적인 그 배당락을 다 반영하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0.2% 그러니까 약보합에서 시작해가지고 오히려 종가에선 상승으로 끝났고요.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약보합에서 시작한 이후에 종가에서는 오히려 강보합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가지고요. 월요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배당락으로 인한 지수 훼손폭은 이론적인 그 지수 훼손폭 대비해서 크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제 종합주가 지수는 오늘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하고 60일 이평선을 일단 올라탔습니다. 근데 문제는 올라오고 나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좀 과열권역에 진입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이 좀 짧게 들어올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 주 월요일 날 약간의 그 지수 훼손, 그러니까 이 배당락으로 인한 지수 훼손으로 인해서 과열이 해소될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그 효율적인 지금 현재 지수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중기적인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부분은 거래소의 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주봉 차트 상황에서 1900포인트에서 이중 바닥이 형성이 됐고요. 또 하나는 보조 지표, 이 스토캐스틱 상에서 중기적인 다이버전스가 출현하고 있어가지고 당분간은 지수가 아래쪽으로 크게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차트 움직임을 나타내주는 게 이제 거래소 쪽의 움직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게 된다면은 중장기 이평선에서 오히려 자꾸 걸리고 있어가지고 기술적인 레벨로 본다면 연말 쪽에서는 거래소가 월등히 나은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보통 일반적인 그 범주상에서는 과거에도 이 연말 기간 동안에는 그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쪽의 지수 움직임이 더 좋았었다고 했는데 큰 차이까지는 아니지만 뭐 지금 현재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거래소가 좀 약간 나은 상황으로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사면서 수급이 개선되는 기업들 오늘 외국인이 현물 쪽을 사고 있어서 좀 종목이 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일단 뭐 외국인들의 종목들이 지금 현재 기관하고 외국인들 연속적 들어오는 종목은 이제 거래소 쪽은 굉장히 많고요. 예. 코스닥 쪽은 좀 줄어드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거래소 쪽의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지난 24일 날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은 좀 중소형주 쪽이 외국인 기관들 같이 관심 갖는 종목들이 많았다면 대형주 쪽으로 좀 이전하고 있다는 걸 좀 눈여겨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목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IS동서, NC소프트, 그다음에 태평양물산, 호텔신라 이 중에서 이제 아시아나항공하고 그 태평양물산 그리고 NC소프트, SK 호텔신라는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내내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수급이 호전된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TV홀딩스, 신세계건설도 자주 등장하는 종목입니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네페스, 사라민 HR, 삼영 ENC, 위메이드, KMH 이 중에서 네페스하고 KMH가 요즘에 자주 외국인하고 기관들하고 수급이 좋은 종목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이 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들이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관심이 갖는 종목인데, 그래서 이제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아까 그 전략상에서 하나 빼먹고 넘어갔는데요. 1차적으로 지난번에 제시했던 1960포인트 근처까지 도달하니까 일단 투자 전략을 좀 하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24일까지만 해도는 그 투자 전략을 매수로 제시했는데 오늘은 의견 자체, 아직 주식 비중을 크게 줄이지는 않겠지만 의견 자체는 그 매수해서 보유로 한 단계 정도 하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 관심주로 선정했던 기업들 복귀해봐야 되겠죠? 예.
월요일 날은 처음 이제 블루콤이라는 종목을 이제 말씀드렸죠. 그날 말씀드린다면 한 이틀 횡보 후에 오늘 현재 주가가 한 2.8% 정도 강세 보이면서 뭐 시장보다 뭐 양호한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핸드폰 관련주들이 내년 초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 말씀드렸는데 현재 오늘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15,500원에서 16,000원 정도까지는 추가 강세가 나올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미코제 말씀드렸는데 수요일 날 쪽에서는 한번 강세를 보이고 나서 오늘은 약간의 뭐 눌림 목성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과거에도 이 금리가 올라갈 때의 시장에서 주된 강세 종목을 본다면 고ROE 종목,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본 투하 대비해서 돈을 잘 번다는 거죠. 이런 종목들이 보통은 시장을 갖다 비트하고 초과하는 상승을 갖다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률이 한 35%, ROE가 한 20% 되니까요. 올해보다 내년도가 기대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관심 있게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GS건설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약간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아직은 횡보 중에 있다 보니까 아직 뭐 방향을 잡은 상황은 아니겠고요. 기존 말씀대로 24,000원 돌파 시에는 좀 빠른 반등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4일 날 제가 배당 수익도 기대되고 한 2%에서 3% 정도 배당 수익도 기대되고 연초에 주가 움직임이 좋은 종목으로 분류해가지고 한 6, 7 종목을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다가 강원랜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강원랜드가 오늘 한 1.5%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뭐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는데 강원랜드, 하나생명, 동부화재 뭐 등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오늘 강원랜드가 움직임이 좋고요.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도 저기 포함이 돼 있죠. 한미반도체가 올해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작년도보다 3배가 늘었습니다. 매출이 약 80%가 늘었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회사가 과거에는 시가 대비 한 5% 배당을 줬었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현재는 3%대로 줄어 있습니다만 글쎄 올해 배당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마감해서 한번 매수해 본다면 뭐 강원랜드, 한미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감 시장 듣도록 하죠.